오프닝. 잠깐, 딱 10초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올라오고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맴돌아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눈물이 나려고 해서 당황한 적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 혼자 차를 운전하는 그 1020분 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집에서는 든든한 역할을 해내면서도 혼자인 순간만큼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어느 중년의 하루, 김 과장, 아니 이제는 김 부장님, 올해 만 54세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그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팀 회의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막내는 요즘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나? 퇴직하면 뭘 해야 하나?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되는 거지? 이 생각들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아직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이미 하루를 10번쯤 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중년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말을 못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힘들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말하면 나약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억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불안이 어디서 온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만 이런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년의 불안, 오늘 그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불안이 싹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원래 이런 거였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무거운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중년의 불안, 3가지 얼굴. 첫 번째 얼굴 시간의 불안. 중년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안은 시간에 대한 불안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앞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야. 기회는 또 있어. 지금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지. 그런데 40, 50을 넘기면서 갑자기 시간이 뒤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로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간적 조망의 전환 타임 퍼스펙티브 시프트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제한적으로 느껴질수록 사람은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즉, 중년은 자신도 모르게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매 순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이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그것이 불안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뚜렷한 답 없이 계속될 때 그 자체가 불안이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도 의지 문제도 아닙니다. 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얼굴 역할의 불안. 중년은 인생에서 역할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를 이끌고 윗사람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자녀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 노부모님 돌봄,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으로서의 이미지 관리까지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부모를 포기할 수 없고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나의 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불안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다 해내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한 게 언제였는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이 질문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역할에 치여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실감이 불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얼굴 정체성의 불안.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기에 한번 이 질문을 했고 그때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붙들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그 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건지,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나는 행복한 건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주의의 NERATIVITY 스태그네이션의 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심각한 심리적 침체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중년의 불안은 가장 깊어집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내면의 공허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는 괴리감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죠. 중년의 불안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시간의 불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압박, 역할의 불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과부하, 정체성의 불안,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의 혼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중년의 불안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억 명의 중년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반전일.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틀렸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할 일 목록을 꽉꽉 채우거나 생각하지 말자며 TV를 틀거나 술을 마시거나 원인을 끝없이 분석하거나 또는 별거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잖아라며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 방법들 얼마나 효과가 있으셨나요? 잠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불안은 다시 돌아옵니다. 어쩌면 더 크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뇌의 반어 효과. 1987년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딱 5분만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흰 곰이 떠오르면 종을 울려주세요. 결과는 참가자들은 5분 동안 흰 곰을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반어 효과 아이라닉 프로세스 실이입니다. 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불안을 없애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뇌는 그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불안이 없어졌나? 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 과정 자체가 불안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결국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이 불안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긍정을 주입하는 것은 냄비 뚜껑을 꽉 눌러놓는 것과 같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결국 더 큰 폭발로 터지거나 몸으로 나타나거나 무기력함으로 가라앉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용 액셉턴스입니다. 감정은 원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이부 중년 불안의 진짜 뿌리, 뇌의 변화와 마음의 터, 중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더 불안해지도록 변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자신을 향한 자책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여성은 갱년기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기분과 수면,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에너지 저하, 무기력감, 불안이 찾아옵니다. 남성 갱년기라는 표현이 점점 많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면의 깊이도 얕아져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년의 불안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지? 예전에는 이런 일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 자기 비난이 불안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2차적 고통 세컨데리 서퍼링이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가 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차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 뇌가 변하고 있구나. 이 불안은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 재해석 하나만으로도 자기 비난의 화살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반추의 악순환. 중년 불안의 또 다른 뿌리는 반추루미네이션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과거 반추형 그때 그 결정만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미래 걱정형 퇴직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부모님이 더 아프시면 어떡하지. 비교형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밖에 못 이뤘나? 이 반추의 문제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는 상상 속의 위기를 실제 위기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반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 재생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추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금에서 과거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는 이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 속의 위기를 실제 위기처럼 처리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비교 함정. 중년의 불안에는 또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동창의 성공 스토리, 지인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뇌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이 비교 본능을 극도로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 올립니다. 힘든 날, 지친 얼굴, 무너지는 순간은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체를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중년에 이 비교가 특히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이 비교를 완충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저렇게 됐어야 했는데로 바뀝니다. 하나는 동기가 되고 하나는 절망이 됩니다. 미완성의 슬픔. 중년 불안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뿌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포기한 꿈, 가족을 위해 접어둔 욕구, 사회의 기대에 맞추면서 잃어버린 진짜 나. 이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묻혀 있을 뿐입니다. 중년이 되어 자녀가 독립하거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순간 이 묻어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했나? 내가 선택한 삶이 맞나?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어디 갔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반전이, 중년의 불안은 병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위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불안을 위기로 볼 것인가, 신호로 볼 것인가. 인생의 유자 곡선. 80개국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행복감은 일생 동안 유자 형태를 그립니다. 중년에 낮아졌다가 이후 꾸준히 올라갑니다. 많은 국가에서 행복의 최저점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였고 7080대의 20대만큼 높은 행복감을 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년의 불안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바닥 다음에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니엘 레빈스는 중년기를 인생 구조의 재구성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허무는 과정은 불편하고 먼지가 많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 집을 짓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중년의 불안은 낡은 집이 허물어지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재건의 전 단계입니다. 불안은 자유의 증거.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러움이다. anxiety is the dizziness of freedom. 불안은 내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앞에서 어지러운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사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뭔가 중요한 것에 직면해 있어. 지금 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 지금 나는 진짜 나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크로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현상입니다. 중년기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시기를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 자신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더 깊은 나로 거듭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생각과 나를 분리하라. 중년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 핵심 생각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뭔데?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나요? 이 말이 맞나? 내 경우엔 좀 다른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자아입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 생각과 완전히 합체되어 버립니다. 불안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구름은 왔다가 갑니다. 하늘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실전 기법 1 알아차림 훈련 탈중심화. 심리학에서 탈중심화 DCENTERING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의 핵심 기법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과 합체하지 않고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1단계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2단계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세요. 아, 지금 미래 걱정 생각이 왔구나. 아, 지금 비교하는 생각이 왔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3단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흥미롭네. 내 뇌가 지금 이런 생각을 만들고 있구나.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전 기법 2 신체 감각으로 내려오기. 불안은 항상 생각과 함께 오지만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이 조여오거나 어깨가 굳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이럴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방법 A. 발바닥 감각 느끼기.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바닥 전체의 온도와 압감을 느껴보세요. 뇌는 신체 감각에 집중할 때와 미래를 걱정할 때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몸으로 오면 걱정하는 뇌의 활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합니다. 방법 B. 4-7-8 호흡법.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쉽니다. 이 호흡 패턴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신체의 긴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완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3회 반복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으로 내려오는 것이 머리에서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전 기법 3. 지금 이 순간 하나에만 집중. 중년의 불안은 대부분 과거 후회 또는 미래 걱정에서 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항상 먼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쳐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이것이 마음챙김 MINDFULNESS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에 온전히 있는 것. 현재에 있을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실전 기법 4. 자신의 불안 패턴 알아채기. 어떤 시간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불안이 커지는지 12주 관찰하고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불안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특히 불안이 심해진다거나 특정 지인을 만나고 난 뒤에 불안이 커진다거나 아이와 진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불안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보는 순간 당신은 불안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패턴을 알면 그 패턴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실전 기법 5. 진짜 나를 찾는 질문들. 중년의 불안이 정체성의 불안에서 온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도 정체성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 같은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진짜 나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어떤 답도 틀린 답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나를 향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됩니다. 혹시 이 질문들에 답하기가 너무 막막하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생겼던 순간이 언제인지 저녁에 잠깐 떠올려 보는 것. 그 작은 관찰이 쌓이면 자신도 몰랐던 진짜 나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보충 중년의 불안과 관계, 그리고 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모를 때. 중년의 불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지만 말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감입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배우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역할에 묻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고 서로가 너무 지쳐 있어서 상대방의 불안을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 힘들어라고 했다가 나도 힘들어라는 말이 돌아오면 상처가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못하니 혼자 안고 있어야 하는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결책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해결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달라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불안 완충제입니다. 몸이 마음을 구한다. 수면과 운동. 수면이 불안을 결정합니다. 수면 연구자 매튜 워커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편도체 반응성을 최대 60%까지 높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민해지고 사소한 것에도 더 불안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중년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방치하면 불안과 함께 악순환을 만듭니다. 잘 못 자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하면 더 잘 못 자는 악순환. 가장 효과 있는 수면 개선법은 단순합니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주말에도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되어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과 의사 존 레이티는 운동을 뇌를 위한 기적의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10분 더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크게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변합니다. 뇌가 변하면 감정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운동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겁니다. 반전 3 가장 중요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 당신이 불안한 건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무리.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삶에 진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지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이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웃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내는 중년은 없습니다. 겉으로 그래 보이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비슷한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버텨왔는지,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한번 그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완벽한 중년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중년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중년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흔들린다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중년의 힘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가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지금 내 뇌가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뭔가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 하나가 고통을 지혜로 바꿉니다. 그 거리 하나에서 진짜 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개념만 확실히 갖춰지면 거의 모든 인간의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대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지는 이유 중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고통. 오늘도 흔들리면서 버티고 있는 모든 중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비슷한 상황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을 이 영상이 대신 말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큐앤드어 자주 묻는 질문. Q1.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은 일반적인 중년의 불안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공황 발작 증상이 있거나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심한 불안과 우울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이 강한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마음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Q2. 중년의 불안, 언제쯤 나아지나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안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와도 덜 흔들리고 더 빨리 평온함으로 돌아오고 불안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Q3. 이 모든 걸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있는 겁니다. 혼자 이 불안을 안고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서로의 댓글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중년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상담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199는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